여기 248페이지를 보시면요. 도시개발 사업계획이라는 게 나옵니다. 공식 명칭은 도시개발 사업계획인데요. 약어로 개발계획이라고 부르고요. 시험에는 거의 대부분 개발계획으로 문제가 나왔는데요. 기출문제 중에 딱 두 문제가 도시개발 사업계획으로 나왔어요. 근데 처음 들어본다고 틀린 사람도 있어요. 예. 처음 들어본 틀린. 예. 우리 개발 계획은요, 도시개발 구역을 개발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 개발 계획은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누가 수립을 하는가?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수립권자. 수립권자는 지정권자예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그 사람이 개발 계획도 수립해요. 그러면 용인시는 50만 이상이기 때문에요. 용인시에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용인시장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도시개발구역이 가장 많이 지정이 되고 사업을 많이 하는 데가 용인시예요. 용인시에서 문제된 것이 있으면 거기 시험 문제예요, 무조건. 예. 그래서 용인시에서 도시개발구역은 당연히 구역을 지정한 지정권자 50만 이상 용인시장이 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도 용인시장이 수립하죠. 지정권자가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발 계획을 수립할 요 수립 순서가 나와요. 수립 순서. 이거는 뭐냐 그러면 원칙적으로요.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거하고요. 개발 구역 지정하고 요 구역에 적용될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거 있죠. 요 개발 계획 수립은 동시에 하는 게 원칙이에요. 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 수립은 동시에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처음 만들었던 도시개발법에서는요, 요것만 있었어. 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 수립은 동시에 하는 것만 있었는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시가지 조성에는 이걸 적용하기가 힘들어. 규모가 큰. 왜냐하면 구역 지정은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데요. 개발 계획 수립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클수록 비례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개발계획 수립이에요. 그러면 시가지 조성할 때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같이 하라 그러면요. 구역 지정은 10분 만에 끝날 거고 개발계획 수립은 몇 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구역 지정이 늦어져요. 구역 지정이. 그러면 구역 지정이 늦어진다는 것은 땅값이 다 오르고 난 다음에 나중에 구역을 지정하는 건데, 수용 보상금은 구역 지정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거든. 그러니까 구역 지정을 빨리 해야지만 보상비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지 조성에 적용되는 2002년도에 만든 주문이 또 이거예요. 예외를 만들어서 2002년도에 예외.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땅값 쌀 때 말이죠. 그렇죠? 구역을 먼저 이렇게 지정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개발 계획 수립은 나중에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언제냐 그러면 시가지 조성이 가능한 경우. 그럼 시가지는 건물 없는 곳에서 만든다 그랬죠. 자, 건물 없는 지역, 자연 녹지 지역. 자연 녹지 지역에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생산 녹지 지역에 지정할 때, 도시 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할 때, 그다음에 혁신 도시 같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정하려는 지역, 단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제외. 그다음에 우리 건물이 많은 땅이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죠. 건물이 많은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지역. 그러면 건물이 없는 땅이 70% 이상이니까 거기다가 시가지를 조성할 수 있고요. 이거 외에 플러스 개발 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공모는 어쩔 수 없이 나중에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5개 하고 공모 이렇게 따로 나눠 놓은 이유가 5개가 구역 지정 먼저 하고 개발 계획 수립 나중에 하는 것은 시가지 조성하는 경우고, 공모는 원리가 틀려. 이유가 틀려.
이거는 어차피 공모한 거니까 개발 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수밖에 없거든요. 요 수립 순서 시험 문제 계속 나왔지 이거 계속. 우리 세 번째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요 동의 요건이 있어요. 동의 요건. 자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요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 지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하고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 그러면은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이렇게 동의를 받으라고 하냐 그러면은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주민들은요. 절대 친하게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옆집 사람이 좋은 땅을 환지를 받는다. 그러니까 낡은 땅을 개발해서 새 땅으로 바꿔주는 게 환지 방식인데 옆집 사람이 좋은 땅을 환지 받으면 나는 나쁜 땅을 받아야 돼. 옆집 사람이 환지를 많이 받으면 나는 좁은 땅을 환지를 적게 받아야 되거든요. 항상 이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중개사학원에서 보면 이제 봄쯤 되면은 입맛이 없다는 누님들께서 점심시간 때 피자 한 판 시켜 먹습니다. 공동 출자해가지고. 피자 몇 조각이에요? 8조각. 그런데 한 조각을 집었는데 옆에 있는 언니는 새우가 한 마리 올라가 있고 자기는 새우가 없어. 이 분쟁이 생깁니다. 면적도 본인이 작아. 면적도 작아. 그러면은 이 8명이 말해 피자 한 판 나눠 먹는 것도 분쟁이 생기는데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1000명이다 그러면은요 환지를 해줄 때 땅을 1000조각으로 나눠야 돼. 1000개로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 근데 그 중에 한 명 토지를 잘못 쪼갰어. 그러면 그 사람 토지만 다시 쪼갤 방법이 있나? 없어. 전체를 다 새로 해야 되는 거야. 진짜 힘들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개발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개발 계획이요 특정한 토지 소유자한테는 유리하고 다른 사람한테 불리하다 그러면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가 원하는 대로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은 이제 말이 없을 것이다. 이게 시험에 계속 나오는 게 개발 계획은 행정 계획인데 우리나라 행정 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를 하거나 주민의 의견 청취해서 의견을 들어서 수립하는 경우는 있지만 동의까지 받아서 수립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동의를 받는 거예요. 왜? 의견만 들으면 왜 내 의견은 묵살해 막 그러거든. 동의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동의. 이건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동의. 그래서 예전에 미국의 이제 법학자가 30년간 연구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가장 공정하게 자를 수가 있을까? 그 사람 성함이 이제 아주 유명하신 그 롤스 이런 분인데 롤스. 근데 그분이 평생 연구한 게 뭐냐 그러면요, 그냥 자를 때 자른 사람한테 집어가는 마지막 순번을 주면 돼. 케이크 같은 걸 자를 때 자른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집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크기를 다르게 자르면은요 자기가 제일 작은 걸 잡게 되잖아요. 어떻게? 똑같이 잘라야 돼. 그래야지 자기가 손해를 안 보거든. 30년간 연구 결과가 그거야. 칼진 사람이 가장 마지막 순번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모든 데다가 다 응용을 하는 거야. 모든 데다가. 그래서 화재 예방 시설 할 때 화재 예방 시설 하는 사람은 맨 마지막에 탈출해야 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제일 잘 만들겠지. 그렇죠. 하여튼 뭐든지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 장관 아들은 그러니까 어디 갈 때도 항상 맨 마지막 순번을 줘야 돼. 그러면 진짜 평준화가 돼.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칼을 쥐고 자른 사람한테 맨 마지막 순번을 주면은 아주 그 공정하게 배분이 이루어진다. 30년간 연구 결과야. 그거 말고도 연구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가장 정의롭게 판단하는 방법이 뭔가? 정의롭게 판단하는 방법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은 정의로운 판단이 나온대. 내가 누군지 모르면 30년 연구했었던 것도 30년간.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사람이 자기가 재벌 회장 아들인데 본인 스스로 내가 재벌 회장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재벌 정책을 네가 한번 짜봐라 그러면은 그게 가장 공정한 정책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여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여성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공정해. 예. 여성은 치우치지 않고 내가 남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남자에 대한 정책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예. 30년 우리 법학자들이 먹고 연구한 것들이야. 것들. 예.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만들면 되는데 이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인데 영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힘든 거예요. 부동산 정책도. 자, 그래서 이기 시험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세상에 행정 계획을 일반 국민들한테 동의까지 받아서 수립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거든. 그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너무 특이하니까. 예. 동의 받으면 할 말이 없을 거라는 것이. 예. 그다음에 우리 네 번째가요. 근데 단 이래도 동의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시행자가 공정하게 시행을 할 국가나 지자체일 때는요 동의를 받지 않는다. 왜 공정히 할 거니까 동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 네 번째가요. 요거 개발 계획을 이제 수립할 때요. 그 개발 계획의 지위가 있는데요. 광역이나 기본 계획에 들어맞도록 해라. 그러니까 개발 계획은 광역이나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부합이라는 말이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가 돼가지고 바꿨어요. 들어맞도록 해라. 이게 더 어렵죠, 그렇죠? 민원 제기한 사람 맞아야 됩니다. 이거 맞도록 해라. 예. 그다음에 다섯 번째. 그 다음에 기능 조화가 나와요. 기능을 조화시켜라. 그래서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다양한 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라. 기능을 조화시키도록 노력을 하라 그랬어요. 노력만 하면 됩니다. 이거 노력만. 330만 제곱미터는 100만 평을 말, 예? 그렇죠? 100만 평이죠. 그래서 지네들은 평을 써놓고 우리들한테는 평 쓰면 과태료만 물리겠다 그러고 있어요. 100만 평에 놓고 330으로 고쳐놨거든,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248페이지 보시면 개발계획 수립. 자,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동시하란 얘기야. 예외 보세요. 2002년도에 만들어진 거.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공모는 원리가 달라요.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하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뽑아놓은 거야. 공모하거나 밑에 1번부터 5번까지는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하는 이유가 시가지를 조성하는 교 따로 묶어놓은 거예요.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 그래서 시험에 농림지역이 나왔어. 선생님 농림지역이 없잖아요. 그래. 도시지역, 외지역이야. 예. 막 때려주고 싶어. 그냥 가지고. 예. 그다음 4번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정하려는 지역 이렇게 줄여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제외 지정하지 못한다. 5번 건물이 많은 땅 주거 상호 공업지기 30% 이하면은요. 건물 없는 땅이 70% 이상이라는 뜻이잖아. 거기다 시가지 조성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개발 계획안을 공모할 수가 있고요. 응모자가 시행자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세 번째 줄에 그때는 응모자를 우선해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자, 가로 2번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 보세요. 환지 방식.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아라. 환지 방식.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그런데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일 때는요. 뭐라고 돼 있어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죠? 시험에 너무나 많이 나왔겠지. 2번도. 3번은요. 도시개발조합이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도시개발조합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이때는 도시개발조합원이 바로 토지 소유자들이거든요. 조합 총회를 하는데 가서 조합원 면적 3분의 2, 조합원 총수 2분의 1에서 동의를 받은 거야. 찬성을 받으면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겠다. 이 조문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을까? 길어서 못 냈어. 예.
그 다음 밑에 참고의 동의자수 산정 방법이 있거든요. 시험에 어쩌다가 한 4, 5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데 이거 지금 보지 않아요. 이거는 도시개발 공부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보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오른쪽에 개발 계획 내용 나오죠. 우리 개발 계획 내용 이 박스를 다 외웠던 사람 시험 떨어졌어요. 이거 외우느라고 다른 건 못 외웠거든. 근데 이 문제가 나왔어. 기억이 안 나네 또. 그래서 떨어진 건데 개발 계획 내용에 나오지 않는 거를 외우는 사람은 붙었어요. 개발 계획에 나오지 않는 거 지구 단위 계획 안 나와요. 실시 계획이란 말 안 나와. 환지 계획이란 말 안 나와. 이거 외운 사람은 시험 붙었어. 예. 왜 그러냐 그러면 거기 6번에 보시면 인구 수용 계획 나오죠. 7번에 토지 이용 계획 나오죠. 밑으로 보면 순 계획으로 끝나지. 그래서 웬만한 계획은 다 개발 계획 내용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안 들어가는 개발 계획 내용이 안 들어가는 거. 지구 단위 계획, 실시 계획, 환지 계획은 개발 계획 내용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외우고 가니까 여기서 항상 정답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 찾아냈는데 최근에는 요 문제를 내시던 교수님이 학생들이 저 세 개만 외우고 온다는 사실을 간파한 거야. 예. 왜냐하면 저기 우리 지방에 2년이나 3년제 대학교 중에서도 그게 부동산학과 있는 대학교 몇 군데 있어요. 거기는 합격을 하면요 플랜카드 걸어놔요 학교에다가. 아무개 제 몇 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졸업할 때까지 중개시험 합격하는 게 목표예요. 그 과가. 예, 지방에서요. 그런데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그 교수님께서 학생들 이렇게 앉혀놓고 뒤에 조교를 배치하고 대형 스크린에다 동영상을 틀어요. 같이 공부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뒤에 감독하다 보니까 갑자기 지구 단위 계획, 실시 계획, 환지 계획은 시험에 요거 세 개만 외우면 된다고 누군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벌써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이걸 읽어본 사람만 문제를 맞추도록 지문을 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몇 번이냐 그러면 5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내는 거야. 예. 가끔가다 학회에 가면은요 제가 처음 보는 교수님들이 저보고 인사를 해요. 자기는 저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동영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개정된 거 확인하려고 같이 보다 보니까 반갑다고. 항상 꼭 하는 얘기가 실물이 훨씬 더 잘생겼네요. 실물이 훨씬 더 잘생겼고 얘기를 해. 예. 이 동영상 여기 렌즈가 안 좋아가지고 렌즈가 사람이 크게 나와 막 얼굴도 크게 나와 막 그러는데 진짜라니까. 예. 실제로 보면 훨씬 더 날씬하고 훨씬 더 얼굴이 가렴하다고 꼭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 예. 그래가지고 학회 가면은 꼭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제 몇몇 대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 합쳐봤자 공법 출제위원이요 15명을 넘질 않아요. 전국 다 합쳐봤자 다 찾아봤자. 예. 15분 중에서 절대로 출제 안 하려는 그 법이 있어요. 주택법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주택법 하도 개정이 심하기 때문에 겁이 나는 거야. 그 다음에 올해는 정비법을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출제 안 하려고 그래. 자신이 없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에 농지법 여러분하고 별 차이가 안 나. 출제하시는 분은 농지법. 예. 농지법은 전공하시는 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너무 좁아. 거기 거의 출제할 수 있는 풀이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하기는 괜찮아. 예. 그래서 여기 지금 5번 이제 체크하셨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251페이지예요. 13번, 14, 15, 16 요 4개 체크하는 거. 13, 14, 15, 16. 왜 체크하냐 그러면 252페이지를 보세요. 가로 2번의 예외. 13부터 16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걸 시험에서 계속 내요. 이 4개의 특징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이에요. 개발계획 내용에 집어넣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포함시킬 수가 있대. 그럼 다시 우리 13번부터 보면은요. 자, 13번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비용 부담 계획. 여러분이요 도시개발구역 안에 현재 살고 있는데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게 좋아요? 밖에 설치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지 말고 생각 좀 하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그 기반 시설이 폐기물 처리 시설이야. 그럼 밖에 설치해야지. 그러면 그 설치되는 지역 주민들이 반발할 거 아니에요. 뭘로 때워야 돼? 유식한 말로 비용 부담.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예. 13번 하나 이해가 되겠다. 그렇죠? 예. 그다음 14번은요.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건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뭐 지상권 같은 거죠. 광어권, 어업권, 특수물권이라고 배웠죠.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용수권 같은 건데 거기에 대한 세부 목록, 상세한 목록은요. 작성하는데 시간 엄청나게 걸려요. 이거 왜 그러냐 그러면요. 예전에 시험에서 어업권이 나왔어요. 어업권이. 그래서 우리가 인천으로 갖다 개발할 때요. 인천에 갯벌을 매립했거든. 공유수면 매립. 그러면 공유수면을 매립할 때요. 그 갯벌에서 조개를 캐던 분들이 계셨거든요. 이번은 어업권이 있어요. 물고기 잡는 것만 어업권이 아니라 조개 캐는 것도 어업권이야. 그런데 이제는 갯벌을 다 매립했으니까 이분이 어업권을 상실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어업권 대신에 상가나 아파트 분양권을 줘야 돼. 보상으로.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조개 대신에 받은 분양권이다 그래서 조개 딱지라 그래서 인천의 조개 딱지. 그래서 인천의 조개 딱지를 한참 설명을 하고 시험장에 보내서 어업권이 나온 거야. 다 맞힐 줄 알았는데 선생님 도시개발 사업할 때 어업권이 왜 나와요? 그랬더니 자기는 조개 딱지는 아는데 어업권을 몰라. 또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심할 때는 막 어떤 사리를 느끼는 수도 있어. 예. 내가 아무리 내가 이렇게 부처님 같은 마음을 갖는다 그래도 50번 이상 모의고사도 내고 별표도 하고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또 예상 문제 또 외웠어. 그래도 틀려. 예. 막 화가 막 나죠. 예. 어업권.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15번에 임대주택은 빨리 지어줄 리가 없죠. 예. 나중에 포함시켰다. 16번 순환개발은 일부 부시고 새로 짓고 일부 부시고 새로 짓고 시간 오래 걸리죠. 순환개발. 그래서 임대주택 순환개발 핵심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미 시험에 다 나왔고 계속 또 나와요. 반복해서. 252페이지의 수립기준 광역과 기본계획과의 관계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 가로 3번 상호기능조합은 330만은요. 우리 본격적인 시가지 조성 규모가 100만 평이야. 그래서 이때는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요. 거기 기능조화가 나오죠.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 노력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기능이 있네. 위락 기능. 제가 좋아하는 거 교육 기능. 작성 기준, 행정계획 기준 누가 정해요?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자, 우리 대표 예제 하나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공모하는 경우. 자연녹지 지역의 지정, 도시적 외의 지역의 지정, 국토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 협의해서 상업지역에 지정할 때 5번 주거 상업공업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30% 이하여야 되죠. 40% 안 되죠. 예. 그리고 이 다음에 나왔던 문제는 또 50%로 나온 적도 있어. 예. 자, 공부하고 바로 보니까 맞출 수가 있겠다, 그렇죠? 예. 근데 효과가 얼마 안 가, 효력이. 그러니까 진통제 하나 맞은 정도. 진통제 하나 맞은 정도. 예. 그렇잖아요. 그냥 얼마 안 가. 괜찮아. 이제 나중에는 이제 진통제도 안 들어. 예. 자, 도시개발구에 이제 지정 해제가 나오는데요. 지정 해제. 민법 시간에 해제하고 해지 배우셨죠. 그래서 해지는 장래요. 해제는 소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는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는 거 소급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해제는요. 법정 해제와 약정 해제가 있죠. 그러면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제가 되는 것이 법정 해제야. 이게 바로 법정 해제야. 법정 해제. 그래서 여기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첫 번째가 목적 사업을 달성했을 때 목적 사업 달성 시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요. 도시개발 사업이 성공리에 끝냈을 때 그때는요. 도시개발구역을 더 이상 지정해 놓을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해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했을 때 성공리에 끝난 날이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이에요. 그때부터는 지정을 해제시킵니다. 환지 방식으로 끝난 날은 끝났을 때 성공했을 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거든요.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목적 사업 달성으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야. 근데 만약 환지 방식일 때는 낡은 땅을 개발된 땅으로 바꿔주는 것을 환지처분이라 그래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자, 목적 사업 달성에 해제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가 목적 사업 달성 불능시에도 해제된 것으로 봐요. 그래서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했는데 도시개발 사업이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요, 계속 지정만 해놓게 되면은 지정 효과만 계속 생겨. 사업은 진행이 안 되는데, 그래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갈 때는 지정을 해제시킵니다. 그러면 언제가 진도가 안 나가냐 그러면요, 이거는 다시 원칙과 예외로 나눠져요. 이 원칙과 예외는 이거예요.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동시가 원칙이죠. 이럴 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을 때 기준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있었다. 그러면은 3년 내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그 시행자가요, 지가 공사할 계획, 실시 계획을요 작성해서 인가를 신청해야 돼. 도장 찍어주세요. 3년 내에 도장 찍어주셔야 돼. 안 했다. 그러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더 이상 도시개발 사업을 할 마음이 없는가 봐 해서 지정을 해제시킵니다. 이거 사례가 나왔어. 용인시에서. 용인시 모현면이라고 있어요. 용인시 모현면에서 모현지구라는 게 있었어요. 도시개발구역이야. 그래서 용인시 모현면의 모현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사람은 누구예요? 용인시장이야. 그 다음에 그때 시행자를 지정해 줬어. 용인시장이. LH공사를 지정한 거예요. 그러면 LH공사는 몇 년 내에? 3년 내에 자기가 모현지구를 개발할 그 실시계획 있죠. 이걸 작성해서 용인시장한테 인가 신청을 해야 돼. 도장 찍어주세요. 근데 3년이 지나도 인가 신청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럼 이 규정에 따라서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자동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때 해제됐다는 사실을 용인시장이 하게 돼 있어, 법에. 용인시장은 무심코 해제됐다고 해서 고시를 했거든요. 그럼 이 고시를 본 사람은 1번 용인시장이 해제시킨 것이다. 2번 용인시장은 그냥 고시만 했을 뿐이다. 어느 쪽으로 알겠어? 1번을 하는 거야. 용인시장 이 사람이 해제시켜서 시장실을 폭파하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황한 용인시장이 다시 보도자료를 냈어요. 이번 용인시 모현지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 3년 내에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는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규정이 있는데 이때 고시를 그냥 대도시 시장이 하게끔 돼 있을 뿐이고 3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그 시행자는 큰 글씨로 진하게 LH공사입니다 하는 거예요. 예. 80개 언론사에서 보도자료를 보냈어요. 예, 그리고 여기 시험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사례가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그거야. 예. 그 다음에 예외는 이거예요. 5개. 공모는 빼 5개. 시가지 조성하는 경우는 도시개발구역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 나중에 할 수 있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요 지정 고시를 하고 이럴 때 2년 내에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돼.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2년 내에. 2년 내에 안 할 수도 있죠.
안 했을 때는 더 이상 도시개발 사업 할 마음이 없다고 봐서요. 2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봐. 그럼 다행히 2년 내 개발계획 수립했어. 그러면 다시 3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해야 돼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돼. 안 했다. 그러면 더 이상 도시개발 사업할 마음이 없다고 봐가지고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봐요. 그런데 본격적인 시가지 조성 규모인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2년 내에 개발계획 수립 못해 사실 5년으로 늘려줘요. 3년 내에 실시계 인가 신청 못하고 또 5년으로 늘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 사업 달성이 돼서 해제가 될 때는 요 지정 효과는 그대로 유지가 돼. 근데 목적 사업 달성이 불능으로 해제가 될 때는요. 요거는요. 용도 지역이 환원이 되고요. 용도 지역이 환원이 되고요. 도시지역 됐다가 다시 종전 지역으로 환원되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됐다가 요 구역은 폐지가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요 두 개 효력 생기잖아요. 두 개 효력. 예. 도시지역 되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되는데 목적 사업 달성을 해제될 때는 그대로 도시지역이고 그대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인데 목적 사업 달성 불능 해제가 될 때는요. 종전 용도 지역으로 환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물론 이 밑에도 효력 안 생기겠죠. 예. 이 지정 해제예요. 자, 그러면 그 얘기가 지금 253페이지 해제 이제 원칙 나왔죠? 미리 질문할 사람 있을 것 같은데 미리 얘기하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다음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에 다음 날 밑줄 치세요. 다음 날. 밑에 1번 보니까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이 되는 날 하고 돼 있죠. 되는 날에 다음 날이야. 선생님 거기는 박스는 3년이 되는 날로 돼 있는데 선생님 왜 다음 날 그럽니까? 그 위에 써 있어. 예. 꼭 와서 물어보거든. 근데 미리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예. 그리고 2번 목적 사업 달성으로 해제가 2번이에요.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그다음에 가로 2번 도시개발구역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 나중에 할 때 다음 페이지 보세요. 2년 내에 개발계획 수립 또 3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나왔죠. 330만일 때는 2년이나 3년 대신에 5년이 된다. 예. 3번의 용도 지역 등의 환원, 목적 사업 달성 불능일 때 환원되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폐지된 것으로 봐요. 자, 이제 255페이지는 이제 시행자가 나옵니다. 시행자. 그래서 요걸 좀 지워야겠다. 그렇죠? 요걸 좀 지워야겠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파트에서 한 두 문제 정도가 나오고요. 이제 시행자하고 요 실시계획 파트가 또 한 문제 정도 또는 두 문제 나온 적도 있어요. 보면은 자 이제 세 번째 파트가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입니다. 시행자와 실시계획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시행자를 보겠습니다.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을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자가 시행자예요. 시행자. 시행자를 누가 지정하는가? 지정은 지정권자가 해요.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사람이 시행자도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시행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한데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가 있어요. 그래서 공공시행자는 민간시행자든요. 권한은 동일하게 줘요. 단지 우리 불안한 시행자가 누구예요? 민간시행자. 민간시행자한테는 조건을 하나씩 걸고 똑같은 권한을 줘요. 그때 걸려있는 조건이 시험 문제가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행자를요.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환지 방식으로 시행을 할 때는요. 이 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또는 조합을 의무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시행자를 갖다가 변경하는 사유가 있어요. 변경할 수 있는 사유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예.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정 제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시행자 중에서 따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가 나온다. 그래서 시행자 중에서 요 도시개발조합은 따로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10번 시험 보면 8번은 시험에 나오는 게 도시개발조합이에요. 그러면 일단 우리 책을 한 번씩 보시면은 255페이지에 시행자 지정의 원칙 나왔죠? 시행자는 다음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는데 다만 도시개발구역을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이게 분쟁이 많은 곳이죠. 분쟁 많은 곳에요. 만약에 지자체나 LH 공사가 시행자가 돼도요. 욕만 먹고 나와요. 그래서 니네들끼리 알아서 한번 해봐라. 자체적으로 해봐라.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이때 토지 소유자는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다 시행사예요. 우리 법에는 시행사란 말 안 써요. 토지 소유자야. 그래서 시행사가 하는 일, 토지를 사들이고 시공사를 선정해서 건물 짓고 분양을 하는 게 시행사인데 그래서 이때 토지 소유자는 거의 다 시행사야 실질적으로는. 그 다음에 조합. 이때 이 조합이 도시개발조합이에요.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서 설립한 조합인데 이때 토지 소유자는 여러분 같은 단순한 땅 주인이에요. 도시개발법에서는 토지 소유자라는 말이 나오면은 두 가지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어느 뜻인지를 문맥을 보고 판단해야 돼. 시행사의 뜻으로 토지 소유자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냥 땅 몇십 평 가진 단순한 땅 주인으로 토지 소유자란 말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너네들끼리 알아서 해봐라 해서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도시개발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 1번 국가나 지자체 2번 공공기관 나오죠. 3번에 정부 출연기관 그래서 철도시설공단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두 개 나오고 4번에 지방공사 나오죠. 각 지자체에 설치가 되어 있는 도시공사예요. 용인시에서 도시개발사업은 거의 다 용인시 도시공사가 해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가 바로 공공시행자고요. 5번부터 오른쪽에 11번까지가 민간시행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문이 길 때는 핵심 단어만 옆에 써놓는 거예요. 자, 5번은 토지 소유자요. 민간 시행자죠. 이때 토지 소유자는 거의 다 시행사 의미예요. 6번은 도시개발조합입니다. 6번은 도시개발조합. 7번은요.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이라고 나오죠. 인구 분산의 효과를 시키는 그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은요. 시행자 자격을 줘요. 이전을 쉽게 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법인 옆에다가 3개만 써놓을게요. 대학, 공장, 본사, 기업체의 본사를 말해요. 대학, 공장, 본사. 그러니까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이 대표적인 그 3가지라고요. 8번은 등록한자라고 나오죠. 옆에다 써놔야겠죠. 등록사업자. 9번은 건설업자입니다. 옆에다가 건설에서 말하는 건설업자. 그래서 현대건설도 8번에서는 등록 사업자로 등록업자든 등록사업자로 불리고 9번은 건설업자로 불려요. 똑같은 현대건설이요. 예. 그다음에 9의 2는요. 부동산 개발업자. 부동산 개발업자. 선생님 저도 부동산 개발업 하는데요. 여기는 법인을 말하는 거야. 자기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법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꼭 업자라는 말을 법에서 써요.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왜 다른 거는 그냥 멋지게 하는데 꼭 부동산은 무슨 꼭 업자라는 말을 쓰는 거야. 예? 그렇잖아요. 예. 법을 좀 개정해야 되는데 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오른쪽에 10번에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나오죠. 이건 리츠회사야. 리츠회사.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 설명 많아도 그냥 10번 옆에 부동산 투자회사고요.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회사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저는 리츠회사를 만들어 봤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제가 만든 리츠회사가 국토부에요. 사례로 올라와 있어요. 예전에 10년 전에 만들었는데 무슨 사례냐 그러면 설립인가 취소당한 사례로 나와. 부끄러워 죽겠어. 취소당한 사례로 나와. 예. 왜냐 그러면 발기인 중에 한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걸 속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걸 설립할 때요. 발기인은 두 군데서 신원조회를 받아요. 예, 리츠회사 설립할 때요. 그래서 경찰청하고 금융감독원에서 신원조회를 받는데 저는 당연히 통과가 됐지. 근데 한 명이요. 경찰청 신원조회에 걸렸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어요. 이걸 갖다가 숨겼는데 걸린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우리 리츠회사만 걸린 게 아니라 다른 집도 걸렸고 똑같이 걸렸거든요. 예. 그런데 그 리츠회사한테는 언제까지 보정하라 그랬어. 그래서 그러니까 바꾸라는 거야. 사람 바꾸라는 거야. 근데 우리 리츠회사는 바로 인가 취소해 버려서 똑같은 일인데. 예.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해서 나중에 봤는데 뉴스에 나왔어. 나중에. 예. 그 담당 과장이 구속됐더라고. 예. 산삼하고 몇 천만 원. 산삼 플러스 몇 천만 원 해가지고 구속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츠회사는요. 어떻게 돈을 버냐 그러면 리츠회사는 1년에 매년 연말에 배당을 10% 정도만 해줄 수 있으면은요 주가가 상한가를 쳐요 무조건요. 이건 유명한 골든날의 리치라고 있거든요. 골든날의 리치가 최고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골든날의 리치가. 골든날의 리치 같은 경우는 항상 상한가를 쳐요. 왜냐 수익률이 항상 15%가 나왔다고 이렇게 15%가. 그러니까 주가가 상한가를 치고 돈은 어떻게 버냐 그러면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주주들이 주식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리츠회사는. 그래서 매년 배당을 해줘야 돼.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 매년 끝나나? 안 하죠. 그렇죠. 장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무 시행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츠회사가 하는 것은 매년 배당이 끝날 만한 거. 그러니까 오피스텔 건설이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누가 하다가 망한 사업이 보니까 1년 내에 끝날 것처럼 보여. 인수해서 하거나. 그래서 1년마다 계속 배당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한테 리츠 만들 때 뭐 가입하라 그러면은 장기 사업하겠다면 절대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행한 적이 없어요. 실제로. 근데 법에는 이렇게 지루하게 나와. 그래서 제일 조문이 긴 게 10번이야. 조문이 길다는 뭐야? 안 한다는 얘기야. 안 하기 때문에 긴 거야. 이렇게 설명이. 예.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세요. 부동산 투자회사. 11번은요. 옆에 써놓으세요. 공동출자법인이야. 11번은. 공동출자법인.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에 해당되는 시행자 중에요. 거기 6번의 도시개발조합을 뺀 둘 이상이 공동출자에 설립한 조합이에요. 도시개발조합은 출자 못해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공동출자법인이었어요. 이름은 드림허브였습니다. 그래서 용산 사업이 꿈으로 끝난 거야. 드림허브. 그때부터 회사 이름에다 드림자를 안 붙이기 시작했어요. 재수없다고 그래가지고 드림허브가 망했습니다. 예. 너무 크기 때문에 수용 보상금만 70조, 60조 원이었죠. 60조. 그래서 결국에는 공동출자법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삼성이 탈퇴를 했어요. 그때 같이 투자자들이 이제 빠져나온 겁니다. 그 사람들은 괜찮았는데 있던 사람도 망했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258페이지에 가로 2번을 보시면은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죠. 아까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의무적으로 누굴 지정해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규정에 불구하고 그러면 이때 토지 소유자나 도시개발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해 줄 때 지정권자는 어떤 심정으로 지정할 것인가? 1번 얘네들이 일을 참 잘할 거야.
2번 지네들이 잘할 턱이 있나? 2번 턱이 있나? 못할 줄 뻔히 알고 일단 지정해 준 거예요. 예상대로 싸우는 겁니다. 현재 우리 용인시에는요. 환지 방식으로 시행을 추진하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 환지 방식을 추진하는 그 자기네들이 모인 친목회 임원들이 있거든요. 환지 추진한 임원 회장 1번 현재 형사 고발돼 있다. 2번 무사하다. 형사 고발돼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고발한 상대방 1번 같이 형사 고발돼 있다. 무사하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회의를 못 해요. 왜? 이 사람들이 조사받으러 가는 날 이 사람들이 나와 있고 이 사람들이 나와 있어가지고 전체가 한 자리에 못 모여. 토지 소유자들이. 예. 사업이 진행이 안 돼. 왜? 항상 오늘 안무개시 왜 안 나왔어요? 예, 조사받으러 왔어요. 네가 고발했구나. 서로.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이제 너무 힘들잖아요. 사업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다가 시간만 끌고 못 되는구나. 이럴 때 지자체라든가 아니면은 LH 공사라든가 지방 공사가 와서 시행자가 돼주면 좋겠다. 이렇게 할 때 이제 호련히 지자체 등이 등장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만 잘해줘도 다 박수 칩니다. 고마워가지고. 예. 처음부터 등장하면 고마운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나중에 예. 그러니까 쫄쫄 굶긴 다음에 밥을 주면은 너무나 밥이 맛있다 그러는 거야. 굶긴 다음에. 그다음에 물 한 방울 안 주다가 썩은 물 주면 고마워해. 또. 그래서 이제 박스 안에 1, 2, 3번 있을 때는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보시고 3번 시행자 변경. 이 시행자 변경 언제 나오냐 그러면요. 요 네 개 중에 하나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나와요. 그래서 용산에 부도 났을 때 나왔어요. 용산에서 드림허브 부도 났을 때. 왜? 3번에 시행자 부도 파산 나왔죠. 변경 사유. 1번에 2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하고 4번에 1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 안 했을 때 두 개를 바꿔서 내고요. 2번 취소된 경우 나오죠. 이 네 가지 기억하십시오. 예. 그다음 규약은 그런가 보다. 이제 오른쪽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이라는 게 나와요. 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은요. 요거는 그 법 조문을 갖다가 보면은 굉장히 복잡해. 법 조문이요. 예. 법 조문이 암호문 같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 파트는요. 그 요거는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서 정리해 드리는 것이 머릿속에 박혀 있을 상태에서 이 법조문을 보면은 이해가 조금 돼요. 그것도 이제 한 10분 정도 지속이 돼. 그 이해 상태가 10분 정도. 그러니까 진통제 정도야. 진통제 정도. 그래서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이 왜 생겼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자, 건설회사가요. 관광단지를 만들고 싶어. 테마파크. 그러면 건설회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없잖아요. 지정을 제한해. 여기다가 관광단지 지정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왜 제한하냐 그러면 지정 제한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여기가 관광단지를 위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법에 우선적으로 제한한 자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주문이 있어. 그러면 자기가 시행자가 되고 싶으니까 지정을 제한하고 제한이 통과돼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면 제한한 그 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지정 제한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파트에 나오지 않고 시행자 파트에 나와 있는 이유는 시행자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야? 지정을 제한하는 거. 그리고 여기가 지정 파트에 안 나오고 시행자 파트에 나오는 이유가 시행자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정 제한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잠시만 쉬었다 하겠습니다.